안녕하세요. 주식공부입니다. 마음이 불편한 투자는 투자가 아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마음이 편해야지 투자도 잘 되고, 이 불편하면은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투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 아파트 투자는 제가 해보질 않아서 아직 모르겠고요. 이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막 신경질 내고 짜증 내고 막 스트레스 받고 이런 상태가 오면은 이거는 무슨 신호냐면은 시장한테 지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 투자를 잘못하고 있다 이런 신호입니다. 투자를 하면은 스트레스 안 받고 마음이 편안하고 행복해야지 앞으로 내가 올해는 얼마를 벌어서 이 자금을 어떻게 운영해야겠다 이런 행복한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막 승질나고 짜증나고 스트레스 받으면 이거는 시장한테 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부자로 살고 싶다면 무조건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책을 읽는 것이다. 이 가장 확실한 부자들의 공통점을 찾으려면 이 책을 많이 보더라고요. 이 마이크로소프트 빌 게이츠 회장도 책벌레죠. 그, 워렌 버핏, 조지 소로스, 여러 훌륭한 투자 명인들을 보면 책벌레들이더라고. 100% 책벌레들이더라고요. 책을 안 읽는 투자 그 대가들은 한 명도 제가 못 봤습니다. 그래서 이 투자 대가들의 공통점 첫 번째가 책을 많이 보더라고요. 어제까지 다 읽은 이 책인데요. 제가 아파트 한 채부터 시작하는 부동산 절세 있는데 읽어 유익한 게 많더라고요. 이 세금 아파트 한 채면은 한 채 갖고 있으면서 무슨 절세냐 그러는데 이거를 알고 있는 거랑 모르고 있는 거랑 세금 내는 게 천지 차이예요. 저는 여태까지 빌라 살아가지고 재산세도 한 몇십만 원 냈는데 앞으로 이 아파트에 가면은 재산세도 몇백만 원으로 올라가게 되더라고요. 이 책에서 특히 느꼈던 점은 예를 들어 5억 원을 주고 구입한 집을 10년 후에 10억 원에 파는 경우를 보자. 만약 이 집을 1주택 비과세로 판다면 내야 하는 양도세는 50만 원이다. 그런데 파는 순서를 잘못 맞추거나 비과세 요건을 갖추지 못해서 2주택으로 중과될 경우 양도세는 약 2억 5천만 원으로 늘어난다. 이 집 한 번 파는데 세금이 50만 원을 내느냐 2억 5천만 원을 내느냐 이게 아차 잘못된 판단으로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다 보면 유익한 내용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읽기를 권해드립니다. 자꾸 먼저 동영상도 보면은 자꾸 얘기가 3000% 빠졌는데요. 먼저 동영상에서도 GTX D가 어떻게 되니 그러는데 이거 GTX D가 이 정책 담당자도 이거 확실히 모르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제가 공부한 내용이 앞으로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고 말씀드린 거지 이게 정확한 얘기가 아닙니다. 현재 이 현대 힐스테이트는 이렇게 있는데 여기 102억이 있죠. 102억은 확실히 들어오는 겁니다. 지금 공사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역 앞에 이 초역세권이다. 이것만 알아도 이 투자에 상당히 도움이 되는 내용입니다. 다른 거는 이제 제쳐두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자금 계획서도 워낙 다양하고 이 제가 입주하는 아파트 단지도 1500가구인데요. 1500가구 나름대로 1500명이 다 나름대로 각각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자세하게 설명할 수는 없고요. 제 입장에서 제 조건만 일단은 설명해 보겠습니다. 먼저 동영상에서 보면은 현재 계좌 자산이
5억 9천인데요. 그 아파트 입주금 유상옵션까지 해서 5억 7천입니다. 그래서 빼면은 2,100만 원이 남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제가 그 예금한 게요. 예금한 게 1억 1,500입니다. 이거는 그 계약서 쓸 때 자금 조달 계획서에 그 예금 잔액 증명서를 띈 게 1억 1,500이더라고요. 근데 이게 만기가 올해 말에서 내년 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통장에 들어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증권계좌로 바로 들어올 수 있는 돈은 아니고 내년 초까지 서서히 만기가 돼서 찾아야 됩니다. 그러면 1억 1,500을 더하면은 1억 3,600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부인이 6천을 보태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6천을 더하면은 1억 9,600이 됩니다. 그러면 이거를 현재 제가 포트가 5억 9천인데요. 이거를 유지를 해야지, 포트를 유지를 해야지 지금 그 살 수 있나 팔 수 있나를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주택 가격을 내면 바로 내는 건 아니죠. 바로 내는 건 아니지만 이걸 내면은 2천만 원밖에 안 넘습니다. 그러면 포트폴리오가 완전 망가져 버려요. 그래서 제 결정은 주택담보대출을 받기로 했습니다. 이자가 뭐 나가겠지만 이 포트폴리오를 망가뜨리면은 손해보는 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작은 금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1년에 그 평균 그 목표 수익률이 10%입니다. 10%면은 5억 9천인데요. 5억만 따지더라도 1년에 5천이죠. 그러면 내년까지 중도금을 내는데 내년 후년까지 2024년까지 내는데 그러면 2년이죠. 2년이면은 올해 내년 후년이니까 3년이구나. 3년이면은 5천만 원씩 3년이면은 1억 5천입니다. 그래서 이 포트폴리오를 잘 유지하면은 1억 5천을 버느냐 아니면 못 벌고 증권시장에 왔다 갔다 했는데 손가락만 빨고 지켜볼 수밖에 없냐, 이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제 판단은 이 포트폴리오를 망가뜨리지 않고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중도금 대출을 받는 방법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저는 빚이 하나도 없어요. 예상값도 없고 카드 결제도 없습니다. 카드를 아예 없애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아예 빚이 없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집도 사자마자 대출금 다 갚아버렸어요. 그래서 빚이 없는 생활을 하다가 갑자기 이제 중도금 대출을 받고 빚이 있는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제가 어떻게 자금 그 계획을 할지 저도 잘 모릅니다. 안 해봤기 때문에. 하여튼 제 주식 계좌는 15년 동안 돈이 한 번도 빼거나 넣거나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재작년부터 월급에서 200만 원씩 한 달에 한 번씩 넣기 시작했는데요. 뺀 적은 없습니다. 근데 이번에 처음으로 이 15년 동안 그 계좌를 유지한 거를 이제 다 망가뜨리게 됐죠. 그래서 입주 시점까지 3년 동안 이 계좌가 돈이 빠지고 들어가고 막 정신 없을 겁니다. 3년이 지나고 입주하고 나서는 이제 또 안정되게 뭐 아파트 입주하는 거 빼고는 제가 돈을 찾을 일이 없습니다. 직장 다니는 동안은. 그러니까 이제 그때까지 제 목표 수익률은 10억입니다. 10억이면은 1년에 10% 수익만 내면은 연봉 1억이 되는 거죠. 그러면 회사 정년퇴직 해더라도 그렇게 생활에 쪼들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연봉 1억이면은 그냥 이 건강관리 잘 하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조건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이 조건을 아파트에 무사히 입주하고 이 조건을 앞으로 만들 수 있을지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일단 구체적인 자금 계획을 한번 세워보는 거니까요. 그러면 2천만원에서 지금 계좌에서 주택값을 다 빼고 2천만원 남는 데서 제 예금 1억 1,500 넣고 부인의 6천만원 넣으니까 1억 9,600이 됐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중도금 대출 40%를 받으면 2억 1,500이 됩니다. 그래서 합계가 4억 1,100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이제 3년 후에 이사하기 전에 우리 집을 파는데 지금 뭐 얼마에 팔지 자세히는 모르는데 한 1억 2천 판다고 쳐요. 그러면은 5억 3,100이 됩니다. 그러면 이 정도면은 포트폴리오가 물론 이제 뭐 어떤 게 빨리 나가고 어떤 게 늦게 들어오고 막 이런 게 있겠죠. 하여튼 요 정도에서 포트폴리오를 망가뜨리지 않고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뭐 입주할 때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서 중도금 대출을 갚아야 되고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이 많이 있겠죠. 이거는 차차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일단은 포트폴리오를 이렇게 조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거는 스마트 경제 신문에 나온 건데요. 이 사진을 어디서 찍었냐면 모델하우스 화장실에 가니까 화장실 벽에 이렇게 붙어 있더라고요. 지하철 연장 개발 새 노선 호재의 아파트값 설서. 우리가 101역, 102역, 103역 있는데 102역 지금 아파트 공사하고 있어요. 제 임장 갔다 와 보니까 아파트 공사하고 있고 지금 이 자리도 다 마련돼 있고 공사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2024년에 완공 예정입니다. 그럼 우리 아파트 단지가 여기 있으니까 이 역세권 이 지하철 연장 개발 새 노선이 들어서면 또 아파트 값에 호재가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좋은 뉴스가 나와서 이게 붙여놓은 것 같습니다. 이거는 한국경제TV에서 TV 신문에 나온 건데요. 이 서울 전셋값으로 이 검단 힐스테이트 아파트를 살 수 있다 이런 선전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세 번째 사진인데요. 모델하우스 화장실에서 이 3개를 찍었는데 검단 역대 최다 접수 최고 경쟁률 이래가지고 저 아파트 발표날 전날 잠이 안 오더라고요. 이게 검단 역사상 최다 최고 경쟁률이라고 그러니까 이거 혹시 이거 떨어지는 거 아니야? 떨어지면 다른 것도 하면 되는데 또 이 사람 심리라는 게 묘하더라고요. 이 102억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 제일 풍경채 1차 여기 검단 힐스테이트 이거랑 여기 또 제일 풍경채 2차가 있는데 요거랑 하루 차이라 2개 다 해도 되는데 저는 이거 안 했습니다. 이거 안 하고 그냥 이거 하나만 했어요. 그래서 태어나서 처음으로 청약을 했는데 딱 한 방에 당첨이 돼가지고 기분은 좋았습니다. 이거 떨어지면 어떻게 하려고 그랬냐. 요 제일 풍경채 1차 여기는 끝났고요. 여기에 우미린이라고 이렇게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 아직 청약을 안 했는데 이거 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단독주택 단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 뷰가 괜찮습니다. 이 단독주택 단지는 낮으니까 이 탁 트인 전망을 볼 수 있어서 좋습니다. 여기. 그리고 또 여기에 하나 아직 결정이 안 된 게 있는데 여기 푸르지오가 들어온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어떤 업체인지. 이 102억 근방에 여기 대장단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게 요 정도가. 그래서
이게 저도 장사를 좀 많이 했는데, 이 장사하는 사람들한테는 원칙이 있습니다. 가게를 구할 때는 무조건 대로변에다 구해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대로변에 구해야 여기 또 가까우면 좋죠. 그래서 유동인구가 많고 그래야지 이 가게 하는데 유리한 점이 많습니다. 그 보면은 아파트는 사서 내가 행복하게 살면 되는데, 일단은 살다가 영원히 죽을 때까지 살기는 힘들지 않습니까? 팔아야 됩니다. 팔아야 되면은 이 대로변에 접해 있는 게 좋고요. 이거 저 힐스테이트는 그 옆에 7차선인가 8차선 바로 옆에 도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바로 앞에 있습니다. 그래야지 이 서로 같은 아파트라면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것보다 여기에 가까워야지 왔다 갔다 하기도 좋고, 나이 먹으면은 그 전철 공짜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으면 이거 어떻게 타고 다녀요? 그냥 버스 타고 다녀야지. 근데 이렇게 있으면은 여러 가지로 좋습니다. 이 직장인들도 여기서 아침마다 이렇게 운동 삼아 걷는 거는 뭐 별거 아닌데, 출근할 때 그 1분 1초를 다투는데 여기서 여기까지 뛰어가느니 여기서 이렇게 하면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거를 보면은 이 힐스테이트는 참 청약을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금 조달 계획은 뭐 어떻게 하는 게 정답이다 이런 건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다양한 사례들이 있죠. 뭐 사람 수만큼 서로 다른 그 경우가 있겠습니다만, 이거를 다 제가 뭐 어떻게 예상할 수는 없고, 그냥 저의 입장에서 제 자금 조달 계획을 이렇게 소개해 드리는 걸로, 제 그 자금 조달하는 방법을 참고 삼아서 자신의 자금 조달을 잘 세워서 입주에 성공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